그럼 오늘도 그런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고객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객으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낸다. 이거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마트에 근무할 때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 머리가 뻥 뜨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으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낸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중심 비즈니스 체계로 전환. 상당히 어려운 말 같은데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유통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상품, 그러니까 예를 내려 코카콜라라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단일 상품을 많은 사람한테 파는 이 상품 중심의 마케팅 유통을 전개해 왔다고요. 그러다 이제 차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어떤 변화들?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출시가 됐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도 이제 변화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품들 또 다양한 채널들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거죠.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객 수, 절대적인 고객 수는 둔화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거같이 해가지고 이제 단일 상품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객, 커스터머 중심으로 그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일례로 그 고객이 좋아하는 음료수,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옷, 또 좋아하는 서비스 해가지고 고객에 대한 분석으로 전환됐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스터머 쉐어, 커스터머 센트리 해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되는 체계.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자산이나 운영 효율성을 기하자 또 입지, 출점 중심이었었고 또 선두, 선발, 규모의 경쟁을 실현하자 해가지고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출점을 또 M&A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규모를 크게 키우는 쪽으로 이제 쭉 전개됐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감을 해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알자. 그 고객, 우리 고객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고객일 수는 없는 것들이고 결국은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고객이니까.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전략을 차별화시키자. 그러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오프라인, 걸어서 매장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차츰 이커머스 온라인 쪽으로 전환되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온 오프라인에 대한 채널 시너지를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멀티 채널 시너지 또 옴니 채널 시너지. 이 옴니 채널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한동안은 이제 롯데에서 한 10년 되면 이제 롯데 회장님이 항상 발표할 때 옴니 채널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그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보냈을 때는 백화점 있고 편의점 있고 홈쇼핑 있고 또 기타 뭐 있죠?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또 식당 또 있고 또 극장도 있고 이제 모든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롯데라는 부분 내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백화점도 가고 패션도 가고 다 할 수 있는 소위 말 유통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있다고요. 그 고객은 한 명이지만은 롯데를 이용하는 사업은 백화점 갔다가 슈퍼 갔다가 롯데마트 갔다가 또 시네마 갔다가 또 홈쇼핑도 갔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판단, 고객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그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과 고객의 주기성, 고객의 행태, 특성을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해줌으로 인해서 그 고객이 좋아하는 서비스, 또 그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선호하는 상품과 선호하는 서비스를 공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객 타겟팅된
쪽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옴니 채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조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CRM. 이 CRM은 이제 어, 제가 상당히 또 이제 제가 직장을 한 30번 넘게 이직을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업체 중 하나가 이제 사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서 제가 이제 초대 CRM 팀장을 했었거든요. 이 CRM, 롯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1,500만 고객 DB가 있었다고요. 1,500만 고객 DB라는 것들은 1,500명의 고객 데이터, 회원 고객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 활동 고객, 소위 말하는 이제 휴면 고객이나 이탈 고객을 다 빼면 이제 85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850만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화된 고객들에 대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2대 8의 법칙,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점한다, 뭐 10%의 고객이 90%의 매출을 점한다라는 식이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선입견이나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이런 할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 마켓,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객이 일반화되어 있고 어떤 고객이라도 그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할인점 가가지고 뭐 100만 원치 상품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물론 이제 뭐 팁이나 냉장고 이런 사람을 빼놓고 그죠? 일반적인 가공 신선 샀을 때 100만 원치를 산다. 이런 특정한 이벤트 아니면 그렇게 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로 생각했더니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소위 말해 장바구니 사이즈가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숫자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분석해 봤기 때문에 특정 일부분의 고객이 이마트의 매출의 50% 60%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고객들이 결국은 이마트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이마트의 이익을 매출뿐만이 아니고 영업이익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이 존재하더라라는 사실에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매출은 항상 과거 지표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매장 가가지고 상품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그 포스기에 입력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매출을 지키는 거고. 그게 과거죠. 내일 매출 얼마 나올 거야? 하고 예측해봐. 라고 이제 영업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전날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전년통을 대비해서, 통일 대비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과거 히스토리 기반을 밖에 못 합니다. 그죠? 근데 내일 어떤 고객들이 올 것 같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CRM을 분석해 보면, 내일 어떤 고객이 올 것이고, 그 고객이 무엇을 살 것이고, 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RM 인덱스 매출은 항상 과거 지표지만은 고객을 알면 고객은 되게 주기성을 가져가더라고요. 밑에 나와 있는 RFM 전문 용어입니다. 최근에 그 쌤이 언제 왔느냐? 얼마나 자주 오느냐? 한번 왔을 때 얼마나 층 구매하느냐? RFM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내일은 어떠한 고객들이 와가지고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구매하겠구나 라는 매출을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12년 됐죠, 그죠? 동네 상권을 보완 들어가지고 이제 강제 휴무 들어갔었죠, 그죠? 할인점들이 이제 강제 휴무도 이제 이걸 이제 해제할 거라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제 휴무 들어가면 매출에 얼마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처음 실행할 때마다도 이제 어, 할인점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었죠, 그죠? 영업에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너희들이 선택해봐. 언제 휴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란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CRM 팀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다 내려왔습니다. 재무팀에서는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CRM 관점에서 해봐라는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걸 해봤었죠. 해봤더니 언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언제 하면 매출 영향비가 가장 적습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고객의 행태를 분석해 본 거예요. 휴무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구매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구매를 연기해가지고 내일 휴무니까 내일 모레 사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마트가 오프라인 이마트가 휴무니까 온라인 이마트 가서 사야지 라고 행태를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분석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야, 고객들이 참 착하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새삼, 죄송합니다.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우리 고객을 알면 결국은 MD, 머천다이징, 상품을 어떻게 좀 최적화할 것인가. 또 상품을 최적화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고객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기회? 요즘 고객들 트렌드를 봤더니 이런 상품들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를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특화 매장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태를 만들다거나 또 새로운 상품, 소위 말하는 이제 유통에서 말하는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 노 브랜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통업체만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객이 좋아하는 사이즈, 좋아하는 용량, 좋아하는 재질, 좋아하는 맛, 술 해가지고 신상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러니까 존재하더라 이거죠. CRM 얘기는 제가 한번 가장 좋아하는 분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